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청소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자 보수 하는 팀이 따로 다 있습니다. 직원으로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 직접. 그럼 주택 관리도 지금 등록을 네. 새로 하고 계신가요? 예, 예. 300세대 이상이면 등록하게 네. 돼 있죠, 주택 관리. 예, 예. 그래서 지금 등록, 예, 구청에 지금 60동인가 관리하신다고. 뭐 그 동수보다는 이제 세대수로 우리는 많이 하는데 지금 구청에 이제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했다가 지금 작년인가 했었죠. 그리고 또 법인으로 전환하고 해가지고 그게 위탁 관리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1억 정도 자본금으로 알고 있고. 자본금 규모가 예. 들어가야 되고 이제 예, 시장 예. 규모, 인적 네, 예, 예. 자원 예. 규모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인적 그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일단 되고요.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제 그런 하여튼 우리가 구청의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독업도 등록이 돼 있고 위생관리업도 등록이 돼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제 쭉 써놨는데요. 제일로 먼저 이제 입주자 뭐 선정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그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도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직접 그 계약자를 보고 이렇게 좀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저분이 직장도 없고 뭐 소액 보증금이고 그러면은 연체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량 임차인 위주로 넣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하면서 그 애완동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애완동물 때문에 상당히 분쟁이 많아요. 일단은 애완동물을 키우게 되면은 그 냄새가 도배지 같은 게 완전히 상해가지고 그래서 특약사항에다가 애완동물 금지인데 혹시라도 키우면은 손해배상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넣고요. 또 그게 단순하게 이제 도배지만 고장낸 게 아니고 뭐 가구도 그렇고 소음에 대한 민원이 옆집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또 오물을 갖다가 버린다든지 그래서 좀 골치 아픈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애완동물은 대부분의 집이 좀 금지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좀 입지가 좋지 않는 건물은 애완동물을 또 가능하다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공시를 해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역은 애완동물을 이제 못 키우게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입주를 하면은 이제 시설물 사용 설명을 다 입주자들한테 하고 만약에 어떤 뭐 수도가 누수가 있다든지 뭐가 터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화재 시에는 어디로 피난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안내를 해주고 한마디로 사용 설명을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 관리회사에서 좀 수월한 측면이 있고요. 그걸 안 해주면은 뒤에 우리가 좀 자주 출동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뭐 하나 일일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니까 미리 사용 설명을 다 해주면은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체자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연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경고를 하고요. 경고장을 붙이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예 비밀번호를 자기 방 말고 건물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공지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공지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도 단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전 단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써놓습니다. 근데 전기는 겨울철이라 좀 그렇고 수도는 일단 단수하면은 뭐 씻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불편하니까 이제 해결하겠죠. 전속 중개는 되나요? 그렇게 전속 강의는 중개.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관리 건물의 장점은 우리가 관리 대행료도 받지만은
그 건물을 이제 전속 중개를 하다시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아주 양쪽 중개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당동 쪽도 뭐 있다 보니까 좀 여기서 중개하기가 멀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좀 부동산 중개를 잘하는 업체들을 몇 군데 이렇게 알아놓으면 좀 좋습니다. 잘하는 또 업체가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 사장님은 이제 그 동네에서만 이제 하신다 그러면은 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당동까지 중개하기가 좀 멀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서 이제 잘하는 또 부동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관리회사에서 중개 수수료를 더 주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전국이라 지금 공실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로 부동산들 이제 규정된 복비는 임대인이 주는 거고 그 이상을 우리가 또 주기도 합니다.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부동산 쪽에다. 네, 부동산에다가 임대인은 이제 법정 수수료 외에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관리회사에서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겠네. 그렇죠. 우리가 관리회사에서 요거 빼주면은 몇 프로를 더 지불하겠다 이렇게도 합니다. 예. 공실 해결하기. 공실. 그래서 공실 여기도 나오지만은 그 임대인들의 가장 이제 중요시 여긴 게 공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수익하고 직결되니까. 그래서 공실을 해결할 능력이 관리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공실만 잘 해결한다 그러면은 수준은 엄청 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공실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5개가 50만 원씩 5개가 이제 공실이다. 그럼 250만 원이 지금 수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관리회사에다 예를 들자면 한 100만 원만 줘도 관리도 다 해주면서 공실도 해결한다 그러면 맡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공실이 관리회사 수주하는데 공실 해결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예. 크게 우리가 이제 임대관리, 뭐 시설관리, 공실관리 여러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보통 합니다. 근데 시설관리는 사실 이제 고장이 났다든지 뭐 주기적으로 우리가 점검하는 것들인데 그건 오히려 좀 쉬운 편에 속하고요. 이제 사장님은 지금 뭘 고쳐주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좀 더 쉬운 문제고 제일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민원, 소음 민원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게 힘들고 연체자가 있었을 때 관리하고 그런 게 오히려 힘들지. 소음 민원은 어떻게 해요? 민원 중에서 제일로 많은 민원이 지금 소음 민원인데요. 특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자도 많고 또 영업 제한으로 인해서 10시 뭐 이후에는 다 술을 사가지고 또 집으로 들어오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소란스럽게 하고 해가지고 민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민원이 저녁 심야 시간이기 때문에 그 전화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곤란하고 그래서 문자나 이런 걸로 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조용해달라 그러면 좀 조용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차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주거 편의 서비스 제공이다 그래가지고 임차인들한테 이제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에 입주하면은 어떤 혜택이 있다 이런 걸 좀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뭐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필터 정도만 청소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분해를 해가지고 이제 고압 세척기로 해서 약품을 써가지고 그런 서비스도 해주고 또 기타 좀 TV 같은 것도 제공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공실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임차인들 편의 한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로고가 우리 스마트하우스 로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하면은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에 이제 붙이고 간판 쪽 엘리베이터에도 하나 붙이고 건물 밖에도 붙이고. 간판 쪽 하는 회사에다가 예. 올려놨나요? 예. 혹시 제가 필요하면 이렇게 좀 도움 좀 받을 수 예. 아, 그럼요. 예. CCTV를 우리 사무실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TV 그 모니터를 여러 대 설치해 가지고 각 건물에 CCTV를 다 우리 사무실에서도 사무실에서 다 확인할 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어놓기도 하고 또 뭔 일 있으면 바로 확인해 가지고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바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시스템을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CCTV로 보면은 그 집의 지금 청소 상태를 어느 정도는 또 알 수가 있어요. 재활용 같은 것은 넘쳐나는지. 그래서 CCTV를 보고 또 달려가서 이게 원래 이제 2번 청소를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 다른 날도 또 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CCTV로 확인하고 그리 이제 출동을 해서 해결하기도 합니다. 거의 필수네요. CCTV. CCTV가 요즘 중요하죠, 갈수록. 예. 그래서 그 CCTV는 그 비용은 저기가 부담하시나요? 예, 건물주. 근데 비용이 발생하지 않죠. 그 설치만 돼 있으면은 따로 이제 뭐 세콤 같은 데는 매달 내는데 그 이제 여기는 그런 게 아니니까 발생 안 하고 이번에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하나 관리한 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36세대인데 실제 창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상당히 이제 아직은 좀 막연하시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여기서도 그렇지만은 이제 한 발 뭐 담그기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주들하고 일단은 이제 친해지려면은 제일로 먼저 뭐 바로 수주를 맡기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고요. 건물주들 입장에서 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실제 그런 능력이 있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청소부터 이렇게 접근하시라. 집수리 같은 거 조그마한 거부터 그런 걸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 이분 청소 업체보다 더 잘하네 이런 이제 소리를 들으면은 이제 청소도 수주할 수도 있고 또 건물도 이분한테 맡기면 괜찮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맡기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개를 하면서 이제 그 건물주들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제 그 수주 관리 쪽도 한번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죠. 이 건물주가 거기에 사는지 뭐 다른 지역에 사는지 알게 되고 그 건물주가 또 전문직인지 직업이 있는지 오로지 이 건물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지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은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굳이 관리를 맡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타켓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맡길 확률도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하고 같이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다 뭐 누구나 그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하는데요. 중개부터 조금 이제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를 처음에는 조금 열심히 하셔야지 건물주들 많이 알게 되고 하면서 이제 관리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